프론트엔드, 백엔드, 이 둘을 연결하는 방법, 그것이 바로 코딩 이응이응해도 될까? 14번째 에피소드의 질문입니다. 코딩 배우고 얼마 안 된 분들부터 백엔드 강의를 어느 정도 끝난 경우들까지 이 질문 관련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. 일단 프론트엔드는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것이고 백엔드는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API 이런 코드를 이야기합니다. 이 두 가지를 연결하려면 결국 두 가지 종류 중에 선택을 하나 해야 합니다. 첫 번째 방법은 백엔드 개발로 사용된 언어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아주 간단한 프론트엔드를 만드는 것입니다. 이 방법은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을 한다는 것보다 백엔드의 결과를 어떻게 HTML에서 불러올 것인지 찾는 것입니다. 그런 면에서 많은 백엔드 개발 프레임워크가 이미 HTML 페이지와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줍니다. 두 번째 방법은 프론트엔드 개발을 따로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만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. 이런 방법은 예를 들어 로그인 페이지는 프론트엔드 HTML과 CSS로만 만들지만 Submit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백엔드에 연결될 수 있게 코드를 만드는 것이에요. 쉽게 말해서 부분적으로 연결 파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렇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둘 다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야 하나요? 이 질문 또한 답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기본적인 첫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면 프론트엔드를 먼저 시작하고 백엔드를 필요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우선 완성하세요. 그리고 원하는 페이지에만 백엔드 개발을 하는 것이에요. 간단하게 보면 집을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집 안 인테리어를 꾸민다고 생각하는, 그리고 꼭 진짜 필요할 때만 사람을 불러서 추가로 작은 공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나 좀 더 경험이 있거나 나름 큰 프로젝트로 만들고 싶으면 백엔드 개발을 먼저 시작하면서 프론트엔드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러니까 백엔드로 API 하나를 완성하면 미리 HTML을 어떻게 만들지 설계를 하는 거예요. 집 건축으로 따지면 안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도관과 전기, 이런 식으로 미리 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집안을 어떻게 꾸밀지, 이런 건 차차 집이 완성이 되면서 그리는 거예요.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런 면은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고민해야지 잘 이해가 된다는 점 역시 알려드립니다. 이 영상에 나온 건 말 그대로 정답이 아닌 방법을 알려드린 것입니다. 결국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연결을 하는 건 개발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.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